오늘 175페이지 있죠? 테스트 1. 테스트 1에 지문 진도 그 단톡방에 뿌린 대로 나갈 건데 24, 25번 있죠? 그 장문글 수도 사이언스 그거 포함해서 나가고 12번은 선택지 5번이 질문으로 나왔거든. 요 5번이 옳은 형태로 고쳤을 때 왜 그런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5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법 문제를 이제 틀리면 안 되는 학년이죠. 문법 문제를 10개 중에 10개 다 맞추려면, 즉 정답률을 100%로 끌어올리려면은 해석이 병행이 항상 되어야 하고, 이런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번호가 포함된 문장의 첫머리로 돌아가서 구조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너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쵸, initiate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것이랍니다.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보면 based on이 무엇에 기반하다라는 전치사잖아. 전치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스마일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근데 지금 뜬금없이 비동사가 나오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본문의 형태로 보면 이거 주어 동사 형태잖아. 그래서 비동사를 이제 고쳐주면 되는데 이 비동사를 고치면은 형태가 비잉으로 고쳐주면 된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기억날지 모르는데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오면 이 명사를 동명사의 그쵸? 의미상의 주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온 다음에 이러한 ing 형태가 나오면 이 ing는 동명사야, 동명사. 동명사고 이 명사를 그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기반하여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그 미소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그 미소가 cordiality, 친근함이라는 별표 단어로 나오죠. 친근함에 가정된 신호 혹은 표시라는 것을 기반하여서 다시 그 미소가 친근함의 cordiality, 친근함에 가정된 신호나 가정된 상징이나 신호라는 그러한 것에 기반하여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되냐?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전치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명사, 그 다음에 뒤에 이 being으로 고친 것을 동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응. 그 다음에 우리 그쵸? 14번으로 보도록 합시다. 14번. 14번 보면은 이게 선택지 1번이랑 4번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fit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선택지의 fit은 지금 선택지의 품사, 즉 단어의 종류는 전부 다 형용사인 거 알죠? sociable은 사교적인이죠. 사교적인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결국엔 집단 생활을 잘하는 거죠. unbiased 하면 얘 중요한 형용사죠. 얘 모의고사의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즉 선입견이 없는 거죠. 바이어스가 편견이라는 뜻이 있잖아. 바이어스 하면은 그 뭐냐 그 좋아하는 아이돌 중에 편애하는 그런 멤버가 있잖아. 그런 멤버도 바이어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렉서블 하면 성격으로는 융통성이 있는 거고 신체적으로는 유연한이라는 뜻이 있다. 크리에이티브는 뭐 말하지 않을게요. 같이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보도록 합시다. 오피스 워커스, 그쵸? 사무실의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그쵸? 그들 자신의 데스크에 셋업하면은 배치를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쉼표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죠. 그쵸? integrating 통합을 하면서 운동을 통합을 하면서 그쵸? 개별적인 그쵸? 그러한 기반으로 즉 on an individual basis 개인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되냐? But 하지만 그 사업체들은 have compelling compelling 하면은 설득력 있는이죠.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유냐면은 그러한 급진적인 생각을 incorporate 포함시켜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갖고 있대요. 근데 어디로 포함시켜야 되는?
그죠? 회사의 정책으로. 또한 여기서 니네가 헷갈릴 만한 게 선생님 but 다음에는 항상 반대의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역접의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잘 봐.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직 직원들이 그 데스크 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잖아. 운동을 통합시키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서는 운동을 통합시킨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들이 운동을 한다는 내용인데, 벗뒤로 뭔가 운동을 하면 안 되나?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사업체들 또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한 급직적인 생각이라는 건 사무직 직원들이 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겠죠. 문맥상으로. 그것을 회사의 정책으로 또한 포함시켜야 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건 여기서 벗은 역접의 연결어가 아니라 강조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벗이 반대 내용, 그러니까 역접의 연결어로도 쓰이지만 앞의 내용을 강조해서 더 심화되는 내용이 나올 때도 벗이라는 연결어를 쓰는 거 조심하세요. 꼭 갖고 가라. 3번 형광펜 칠게요. 벗이 강조의 역할도 하는구나. 그 비즈니스의 리더들은 이미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냐면 employees,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쵸? 그것이 healthcare cost라고 해서 그쵸? 건강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그쵸? 알고 있답니다. 그쵸? 어떠한 의문점도 없답니다. 근데 어떠한 의문점이냐면 지금 얘 원형이 have거든? 동사로 반으로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으로 줄이다. have가 아니고 have라고 있는데 have라고 읽고 동명사 주어져.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생의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근데 무엇에 대한 위험성이냐면 debilitating 하면은 심신을 약화시키다. 심신을 약화시키는 stroke, 뇌졸중이나 또는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누군가의 평생의 위험성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동사 이제죠. wonderfully 놀랍도록 humanitarian 인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쵸?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to do 하기에 but 또 나오네 연결어 but이 하지만 운동이라는 건 또한 collective 그쵸? 집단적인 brain power 그쵸? 지적 힘을 부스트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그쵸? 집단에 대한. 보면 여기에서도 벗 같은 경우에도 역접이 아니라 이 운동이라는 게 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연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빈칸한 직원이라는 것은 더 capable, 잘하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잘하게 되냐면 sedentary라고 하고 얘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이라는 형용사고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에게 딱 어울리죠. 그쵸? 현대인들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보다 훨씬 더 앉아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직원들, 그쵸? 직원들보다 더 잘한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모빌라이징 하면 동원하다. 그들의 갓기분, 신이 주신 IQ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되냐? 보면 위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건강한이겠죠. 뭔 말인지 되냐? 혹시 유연한 직원으로 생각한 건가? 뭔가 그 유연하다는 걸 신체적 유연함으로 생각을 한 건가? 단순히 유연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은 그쵸? 건강해지는 거랑 더 관련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빈칸 위쪽으로 뭐 직원들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몸이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잘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플렉서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없다는 건 결국에는 건강한 거를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그 회사들에게 근데 어떤 회사냐면은 competitiveness 그 경쟁력이라는 게 rest on 하면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창의적인 지적 horsepower 하면 능력 지적 능력에 있는 회사들에게 그쵸 그러한 mobilization 동원력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이점을 의미할 수 있답니다. laboratory 그 연구실에서조차도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향상을 시키고 fluid intelligence 하면 유동성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는 것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력조차도 향상시킨답니다. 가끔씩은 dramatically 매우 그렇다는 거죠. worth ing 하면은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죠. 가치가 있답니다. 찾아내는 게 가치가 있대. 근데 뭐를 찾아내냐면은 같은 것이 비즈니스의 환경에서도 또한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게 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fit이라는 빈칸에 답을 넣는데 뭐 이 부분에서 유추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건 결국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결국에는 건강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질병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게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노란색 친 부분에서 답의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이거 근데 15번이랑 17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인명여고랑 몇 개 학교에서 했었거든? 근데 학용여고가 안 했었나? 여하튼 수업을 듣고 풀었는데도 틀린 건가? 들어도 까먹게 되냐? 하긴 한 번 들어서 뭐 다 알면은 선생님 도와주는 거죠? 선생님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니네가 한 번 얘기해서 다 알아버리면. 선생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여튼 15번 별표 2개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답을 잘못 고른 친구들은 뭐 1번이나 5번 골랐나? 5번 골랐을 가능성이 높죠. 같이 한번 보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 정보화 시대에서 뭐가 매우 중요하냐면 이 투 가져진 주어.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지식과 정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접근 가능한 거 있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거 있잖아. 그리고 그 저널스 하면 여기서 학술지에 즉 출판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묶을까? and 이렇게. 그리고 학술지에서 출판이 돼 있는 거는 그쵸, 정보랍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래. 그러니까 지금 정보와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빈칸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지금 찾으면 되겠네, 본문에서. 이것은 그쵸, scholarship 하면 학식이란 뜻도 있고 장학금이란 뜻도 있고 이것은 바로 학식에 관한 건데 정보라는 것은 these days 요즘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대. 하지만 지금 정보랑 지식을 대조하고 있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takes years 수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어떠한 수년이냐면 그죠, dedicated 헌신적인 연구라는 연구에 수년이 걸린답니다. 얻기에는 한번 상상해보래. 얘 구체적인 예 들어줄 때 imagine 나오는 거 알죠? 구체적인 예 들어주는 거는 여기서부터 뭐 imagine, let's say, consider 이런 애들 나오면 구체적인 예 들어주는 거니까. freak 하면은 그쵸, 매우 이상한 사건이라는 게 wiped out 몰살시키다, 닦아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entire 전체 그러한 분야 있죠. 전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몰살시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 어떠한 subject, 그쵸?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뭐 하는 동안? 모두가 컨퍼런스, 회의에 참석해 있는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영어 영문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어떠한 그 컨퍼런스 회의에 모였는데 누가 테러를 일으켜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싹 다 죽은 거야, 한마디로. 뭔 말인지 이해돼? 얼마나 걸릴까? 뭐 하는데? reconstruct, 다시 구성하는데. 무엇을? 그 expertise, 그 전문 지식을. 근데 어떠한 전문 지식을? 그 분야에 있는 전문 지식을. 뭐 할 수 있도록? 연구라는 게 once again, 다시 한번 progress,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이랍니다. despite the fac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그들의 연구라는 게 모두 그쵸, 출판이 돼 있음에도, 게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보는 이미 있다는 거죠. 그 학술지에 이미 그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다 보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사라지면은 그것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래.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이구, 또 친절하게 두 번째 예 들어줘죠. SS2. 그쵸? 그 다음 문장에서 의문문이라 구조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프로듀서스부터 그쵸? 이 프로그래머스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보이죠? 그 프로듀서 있잖아. 과학 다큐멘터리에 프로듀서들 있죠. 근데 뭐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들이냐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 다큐멘터들의 프로듀서들이 뭐 할 것 같아? 근데 뭐 할 때? 그들이 그죠? 그들의 그쵸? 서브젝트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리서칭 뭐를 먼저 할 것 같네요. 그들은 전문가에게 말할 것이랍니다. 뭐 한다기보다는 그 학술지를 읽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가를 찾는다는 거죠. Quite rightly, quite 꽤나 당연히 그쵸? 그것이 유일한 장소랍니다. 근데 어떠한 유일한 장소냐면은 얘들아 유일하다잖아 only 그것이 유일한 장소래.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은 지식이라는 게 발견이 될 수 있는 투부정사 얘는 can으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지식이 발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지식이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결국엔 뭐라는 거야? 그쵸? scholars 학자들의 머릿속이라는 거죠. 지금 슬래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결국 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식이라고 하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것. 그럼 빈칸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식이라는 것은 빈칸해야만 하는 것이다. 1번. 실제 세상에서 발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야. 어디? 그 도서관 밖. 실제 세계에서? 아니죠. 2번.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모든 페이지에, 출판물의 모든 페이지에. 이것은 정보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접근이 되어야 하는 거냐? 인터넷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도 정보에 대한 선택지고. 4번.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엑스퍼트 리더 하면 그냥 얘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전문가의 마음속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답은 4번이죠. 5번 봐봐.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예시를 보고 답을 5번으로 골랐을 수가 있어. 왜냐면 그 프로듀서들이 전문가들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한다고 talk to expert. 뭔가 얘기한다고 하니까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라는 게 학술지에 게시가 돼 있어도 그걸 재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결국 전문가들이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거든. 그래서 오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기는 한데 보면은 답을 고를 수 있었던 힌트가 되는 부분이 너네는 어디니? 응? 어디요? 그쵸? 이 부분. 부연 D only 나온 이 부분 있잖아. D only. 유일한 장소. 그 유일한 장소가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그쵸? 전문가의 머릿속이라잖아. 인사이드. 이 부분 보고서는 그 전문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 그쵸?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고. 이 부분. 이 부분 보고 골라도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랑 또 말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엔 전문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 구체적인 사례, SS 첫 번째 사례에서도 그쵸? 전문가가 몰살을 당했다니까는 결국엔 전문가가 없어지면은 그 지식이라는 걸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해서 응?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only 들어간 이 단어에서 that is the only place에서 이 대시 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그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전문가를 지칭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결국 그쵸? 전문가의 머릿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 뭔 말인지 돼? 야, 시중에 엄청 좋은 문법책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뭐야? 내가 구성해주는 먹기 쉬운 크기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지식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그쵸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한 그러한 거고 지식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구나. 그쵸? 그게 이 15번에서 얘기하는 정보와 지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16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싶을 때 있잖아. 무엇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냐면 persuasive message. 보면은 그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싶어. 하지만 동기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그쵸 생각하는 동기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shortcut 하면은 그쵸 손쉬운 방법이죠. 지름길이거든. 지름길이 있답니다. 즉 어떠한 지름길이냐면 그들이 take, 취할 수 있는, 즉 갈 수 있는 손쉬운 방법 혹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들은 빈칸을 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 for example 뒤쪽으로 답의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만약에 그러한 조건에서 너가 듣잖아. 정치적인 연설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그 청중에 있는 모두 있죠. 그 청중이 근데 너 주위에 있거든. 청중에 있는 그쵸 너 주위에 청중에 모두가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쵸? 되냐? 부사절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너는 might well 하면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그쵸? 얘도 조동사입니다. 너가 결론 짓는 것도 당연하답니다. 근데 뭐라고 결론 짓냐면 그 연설이 좋은 것이고 설득이 되었다고 결론 짓는 것도 당연하대요. 그러한 방향으로 즉 대중이 움직이는 방향이죠. in addition 게다가 보면은 in addition 뒤쪽으로 문맥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좀 더 심화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용법? 더비더비죠. 여기 주어 나오기 전에 끊고 그 다음에 쉼표 뒤쪽으로 가서 어디에서 끊으면 돼? 그쵸 여기죠. 짬바가 있으니까 알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너가 witness 얘 목격하다라는 뜻이거든. 얘 중요한 동사니까 갖고 가라. 청중 구성원에서 너가 더 많은 consensus 합의나 일치죠. 얘도 중요한 단어다. 더 많은 합의를 너가 목격을 하면 할수록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들의 lead 주도를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랍니다. 만약에 너가 initially 처음에는 그들과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사회적 동물, 사회의 환경, 즉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동물이죠. It's for this reason. 얘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이유에 대해서랍니다. 근데 뭐가 이 이유 때문이냐면은 interrogator 하면은 신문자, 그러니까 범인 같은 사람들한테 자백하도록 신문하는 사람 있잖아. 신문자들이 배우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래. 근데 뭐라고 배우냐면은 말하도록 배우는 거죠. To a suspect. 누구에게? 그쵸, 용의자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믿는다 너가 guilty, 유죄라고. 뭐라기보다는 나는 믿는다 너가 유죄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무리들이 집단이 얘기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잖아. 그래서 봐봐. 다시 한번 그 빈칸 보면은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보면 만약에 너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싶어 그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근데 너가 동기도 없고 능력도 없대. 그러면은 지름길이 손쉬운 방법이 뭐라는 거야? 그들은 can observe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메시지에 대한 괜찮죠?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내용이니까 1번일 가능성이 높죠. 2번 보면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냐? 오직 그들에게만 이용 가능한 메시지에 집중한다. 아니죠? 3번 그 다음에 선택지에 only가 나온다는 건 위험하다.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본문에서 only가 나오면 그건 중요한 내용의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본문에서 유일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빈칸에 선택지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지에 only라는 유일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게 생각이 편협해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로는 위험한 선택지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3번. 그들은 전문가의 관점, 토픽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에 의존하는 거냐? 아니죠. 전문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4번. 인상을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거 아니죠. 5번. 의미를 처리하는 거냐? 메시지에 대한.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그것의 implication, 함축에 기반하여서. 지금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때, 동기도 없고 이해할 능력이 없을 때를 조건으로 내걸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첫 번째 줄에 when부터 deeply까지. 그러니까 동기도 없고 능력도 없어. 누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는데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싶을 때니까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답을 1번. 그쵸? 메시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구체적인 사례로도 그러한 사례가 나오죠. 응? 읽어봐라 한번 따로.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 있는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야? 그쵸? 인에디션 뒤쪽에 더비더비에서 골라도 돼요. 그러니까 너가 청중들 사이에서 더 많은 합의. 그러니까 합의라는 건 결국에는 같은 반응이잖아. 같은 반응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주도, 즉 그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답의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냐? 혹은 concluded라는 중요한 동사 뒤쪽으로. 그쵸? 스피치가 좋은 것이야. 그러면은 설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부분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결론 짓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이해되지?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봤으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되냐? 이러한 곳에서 답을 유추하셨으면 되고요. 결국은 인간은 그 다수의 집단을 따라가면은 그래도 괜찮다, 믿을 만한 반응이다, 뭐 이러한 지문인데 이게 군중 심리라고 하기도 하거든. 군중 심리? 군중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건 집단인데 이러한 표현 갖고 갑시다. 마비나 매스, 대중, 혹은 크라우드 이런 게 전부 다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 플래시몹 알죠? 플래시몹. 순간적으로 어떠한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는 거. 플래시몹. 그거 할 때 몹이 무리나 군중이란 뜻이 있고 매스도 그쵸 대중이란 뜻이 있고 크라우드도 그쵸 군중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러한 집단과 관련된 명사들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17번 지문이 오늘 하는 지문 중에 가장 어렵거든. 이거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3번 듣는 걸걸? 3번째? 근데 들으면은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도 잘 모르겠나 봐.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게 여러 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목소리가 잠긴다. 응. 오전에 고1 애들이랑 현장 수업하고 왔거든. 요즘 많이 힘들지. 뭔가 요즘 따라 지친다. 너네도 지치죠?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선생님도 맨날 지겹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하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지금은 울면서라도 달려야 되는 시기잖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나면 허무할 거다, 많이. 여하튼, 다시 보면은. popular 하면은 인기 있는 이란 뜻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대중적인 이란 뜻도 있는 거. 그 대중적인 참여 있잖아. 분쟁에 있어서. 19세기에. 근데 그게 이해가 될 수 없답니다. 그 제국이라는 역할을 살펴보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 없다는데 개인들은 항상 그죠 컬러니 식민지로 갔답니다. 왜? For profit 돈 벌려고 혹은 뭐 하려고? settle 정착하려고 갔대요. 그 19세기에는 하지만 개인들은 또한 19세기에 임페리얼 캠페인 하면은 제국의 캠페인 하면은 군사작전이거든. 여기에선 일단 캠페인이라고 하면 뭐 환경 캠페인 뭐 동물보호 캠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캠페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면 되냐면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놓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결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목표를 위해 하는 활동이니까 그 제국의 군사작전에 참가를 했답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novel reason, 새로운 이유를 위해서. 어머, 또 새롭다고 하죠? 항상 새로운 변화, 차이, 이러한 것 때문에 글을 쓴다고 했어. 이 사람들이 왜 새로운 이유 때문에 군사작전에 참여를 했을까, 개인들이.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later, 나중에는 dismissively, 경멸적으로 특징 지었답니다. imperialism, 제국주의라는 것을 export, 수출로, 그러니까 묘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무엇을 내보내는 거냐면 superfluous 하면은 그쵸, 잉여입니다. 잉여의 사람과 잉여의 자본이라는 것을 export, 수출하는 것으로, 그쵸, 제국주의를 경멸적으로 특징 지었대요.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국주의에 대한 관점이, 그쵸, 부정적인 걸 알 수 있죠. dismissively, 경멸적으로 특징 지었다니까. 그녀는 was correct, 맞았답니다. 근데 어떠한 점에서 맞았냐면은 colonial, 식민지에 functionaries 하면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별표 단어로 나오죠. 식민지의 공무원들이 종종 marginal population, marginal 하면은 주변부에 라는 뜻이 있고, 역시나 잉여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잉여의, 즉 잉여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하지 않은 인구로부터 식민지의 직원들이, 그쵸, 있다는 것. 그 점에선 그녀가 옳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민지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그 국가에서 너무 사람이랑 자본이 많기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실이라는 사람은 after all, 그 결국에는 advocate, 뭐 했냐면, 그쵸, 옹호한 거죠. 제국주의를. 뭘로 옹호했냐면은, 그쵸, 여분의 인구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옹호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것으로? 셀을, 어보이드, 내전이죠, 내전을 피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러한 marginalized 하면은 사회적으로 무시하다,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개인들이 점점 그들의 참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 식민 갈등에 있어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빈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들아, 위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도 지금 for example이라는 이러한 연결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진술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for example이 나오니까 이 for example 뒤쪽을 이해하면은 이 왼쪽에 답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 스카츠 하면은 스코틀랜드인들이다. 스코틀랜드인들이 배척당했거든. 멤버십 하면은 구성원으로부터 배척당한 거죠. 그 영국 집단에. 하지만 어떻게 함으로써? 그 wars,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 프랑스에 대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여기에 동그란 괄호 어디에서 닫으면 돼? 그쵸? 인디아에서 닫으면 되죠. 프랑스와 그리고 인도 제국에 저항하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뭐가 될 수 있었어? 그쵸? 영국 국가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답니다. 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그쵸? war fighting 하면 전투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later, 후자에. 여기서 후자라고 지칭하는 거는 누구야? the later. 그쵸? 브리티시 네이션이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잘 모르지만 영국 국가랑 프랑스랑 인도 국가 이렇게가 싸웠나 봐. 영국 국가, 그냥 프랑스, 인도 국가 제국이 싸웠는데 이 영국 집단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이 배제됐잖아.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를 함으로써 다시 영국 국가의 일부가 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crucial,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죠.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작동 원리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근데 어디에 뭐 할 때 있어서? 교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9세기에 교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국이라는 게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이었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주냐. 그러니까 한국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미국이랑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포함이 되고 싶은 거야. 민주공화국에.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이랑 같이 싸우는 거죠.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이랑 같이 싸워. 그래서 대한민국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봐봐. 영국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지칭을 하잖아.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쏘리. 유나이티드 킹덤. 그 영연합국이거든. 영연합국.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영국이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4개로 포함이 돼 있어서 원래는 다 하나하나의 제국이었는데 얘네도 이렇게 통합이 된 거거든.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영국 브리티시 네이션으로부터 탈퇴를 당하니까 거기에 포함되고 싶어서 전투에 참가했다는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왜 봐봐. 빈칸 봐봐. 그들의 참여를 사용을 한 거죠. 그쵸? 식민지 갈등에서. 근데 왜 참여를 한 거야? 그들의 개인적인 적을 처부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아니죠. 3번 주장하기 위해서 구성원임을. 어디에서? 본국에서. 맞죠? 그러니까 브리티시 네이션으로 다시 통합되고 싶어서 참여한 거죠. 3번 싸우기 위해서 참여한 거냐? 아웃데이티드 하면은 구시계잖아. 구시계 옛날에 그러한 식민지 법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죠. 4번 이익을 얻기 위해서야? 그쵸? 근데 뭐 하는데? 국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익을 얻으려고? 이익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5번 그들의 자신의 디스톨티드 왜곡된 정치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국의 구성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빈칸에 대한 힌트가 역시나 for example 뒤쪽에 나오잖아. 밑에서 몇 번째 줄? 그쵸? 3번째 줄. They became part of British nation.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영국 국가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거로 봤을 때 이 벗뒤로 개인들이 19세기에 그 제국의 군사작전에 새로운 이유로 참여를 했다고 하잖아. 거기에서 얘기한 새로운 이유가 결국에는 그 국가의 구성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스코틀랜드가 예전에는 막 받아달라고 이렇게 전투에 참가하고 그랬는데 아마 혼자서 독립한다고 아마 난리 한번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잉글리시 있죠. 잉글리시가 Are you English? Are you from England? 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대. 왜냐면은 아일리시 출신도 있고 스코틀랜드 출신도 있고 웨일즈 출신도 있는데 잉글리시라고 하면은 잉글랜드만 지칭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국이라고 할 때는 잉글랜드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킹덤. 그쵸? 통합된 국가라는 거죠. 왕국이라고.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가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 USA잖아. 그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여러 주들이 같이 모여서 통합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식민지 개척을 왜 하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유가 2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잉여 인간 때문이야. 잉여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많아서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국가의 잉여 인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고, 2번째는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팔 곳이 없는 거야. 물건은 많이 만드는데 팔아야 될 곳이 없으니까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 여분의 그쵸? 캐피털 자본이라는 것을 식민 국가에 파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는 그냥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 질문 되게 괜찮아요. 단어도 괜찮고 내용도 어려우니까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이거 20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석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문이 니네한테는 쥐약일 텐데 나한테도 어렵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순서 배열인데 어려웠을 거야. 이게 보면은 오직 10% 있죠. 미드 레터튜드 하면은 중의도에 마라탕을 시켜 먹었거든. 개맛이 없어. 맛이 없다고. 마라탕 맛있는 거 먹고. 그 10%의 중위도의 레인포레스트 하면은 우림이죠. 중위도의 우림이라는 게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우림이냐면은 그 노스웨스트 하니까 북서죠. 북서 태평양에 있는 이러한 10%의 중위도의 열대우림이라는 게 오직 10%만이 그쵸 언터치드 그쵸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답니다. 그 숲 있죠. 내추럴 컨디션 그것들의 자연 상태에 있는 숲이라는 것은 한때는 그 지역을 마스크 뒤덮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10%만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BCA 순으로 읽죠? 이제는 그러니까 now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앞에서는 과거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now가 이제니까 이제는 일부 mature trees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들이 남아있는 거죠. 서 있는 채로 희망을 갖고. 근데 어떠한 희망을 갖고? 더 자연적인 regeneration 하면은 다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재생이잖아. 그쵸? 더 자연스러운, 더 자연적인 재생의 희망을, 더 자연적인 재생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근데 뭐를 재생시키는 거야? 그 forest land, 그 숲지대에 무엇 저녁에 throughout 하면 그 tropics, 그 열대지방 전역에서 그 패턴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패턴이냐면 또 나오죠? replace A with B 보여? A를 B로 대체하다니까는 그 다양한 종을 뭘로 대체하는 패턴? 그 몇 개의 선호되는 favored 선호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패턴이라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게 많아. 기존에 있던 건 numerous species인데 그거를 일부 선호되는 그러한 종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잖아. 그쵸? 특히 유칼립투스라는 게 선호가 되는 거죠. 오버 뭐뭐보다 기존의 지역종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쵸? 빨리 자라. 그리고 뭐 했을 때? 카스핑 하면은 별표 단어로 나오죠? 윗부분 잘라내기를 위해서 컷 뭔가 베어졌을 때 그것에 슈트 하면 새싹이라는 게 빠르게 자라서 새로운 나무의 성장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B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쵸? 일부 다 자란 나무가 희망을 갖고 지금 서 있대. 근데 어떠한 희망이냐면 그 숲지대에 뭔가 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재생을 고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이 열대 우림에서 원래는 종이 되게 많았거든. 나무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몇 개 지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종들로 대체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대. 특히 유칼립투스 나무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시지칭하는 건 유칼립투스죠. 유칼립투스가 빨리 자라거든. 그리고 윗부분을 잘라냈을 때 그것의 새싹이 빨리빨리 새로운 나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얘 지금 분사구문이다. 여긴 이즈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컷 왼쪽에. 컷은 지금 그냥 PP 형태인 거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B번에서는 뭐 유칼립투스를 많이 심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네. B번에서는. C번 볼까? C번 보면 지금 순서 배열의 가장 큰 힌트인 디스가 나오죠. 근데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대체가 되었답니다. 뭐에 의해서? 체커드 그쵸? 체크무늬의 모자이크에 의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체크무늬의 모자이크냐면은
그쵸? 플로츠 하면은 땅덩이거든? 작은 땅덩이? 작은 땅덩이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죠. 근데 이 작은 땅덩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쵸? bare ground, 헐벗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다시 심어진 상업, sapling 하면은 묘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일부 다자란 숲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거죠. 되냐?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체크무늬의 모자이크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디스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지금 남아있는 건 결국은 체크무늬의 모자이크라는 거야. 근데 체크무늬의 모자이크라는 게 땅덩이로, 작은 땅덩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은 땅덩이라는 게 어떤 부분은 헐벗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최근에 심어진 상업적 묘목이기도 하고 일부 다자란 숲이기도 한 거죠. 일단 해석할게. 이러한 유형의 땅이 덮고 있는 것은 threatens, 부정적이네. 서식지를 위협하는 거죠. 많은 식물과 동물에. 현재의 그러한 상태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냐면 만성적으로 degrading 하면은 저하하는 거죠. 역시나 부정적이죠. 저하하고 있는 환경의 조건을 나타낸답니다. 미국의 산림청이라는 것도 얘네가 대중의 압박과 법원의 명령하에 있거든. 바꾼다잖아. 바꾼다네. 이전. 그쵸? 이전의 것을 바꾼답니다. 근데 어떠한 이전의 것이냐면은 그쵸? approved. 그쵸? 이전에 허용된 clear cutting 개발 전략을 바꾸고 있답니다. 지금 C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체크무늬 모자이크로 대체가 돼서 지금은 이러한 상태라는 건데 이 체크무늬의 모자이크라는 게 이러한 상태 말하는 거야. 봐봐. bare ground죠. 텅텅 비어있죠. 일부는 묘목이 심어 있기도 하고 다 자란 나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체크무늬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그랬는데 디스가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체크무늬 상태에 있다는 거야. 마치 그 머리카락 탈모 부분 탈모 생긴 것처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산림청이 전략을 바꾸고 있죠. 그 다음 봐봐. A의 가장 큰 힌트는 however이죠. 하지만 기름 있죠. 그것에 입에 있는 이츠도 큰 힌트가 되겠다. 그것에 입에 있는 기름이라는 게 뭐를 야기하냐면 ground litter 하면은 부엽토입니다. 부엽토. 그 땅에 ground 땅이다. 여기서 땅에 부엽토층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이 부엽토층이라는 게 undergrowth 덤불을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성장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undergrowth 성장을 방해하거든. 인힙이 막다 방해하다. 근데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야 결국에는. 결과를 갖고 오면서. 근데 어떠한 결과냐면 토양 침식이 발생하는 결과를 갖고 오면서. 그래서 reforestation, revegetation, 응? 기억나죠? revegetation 다시 그쵸? 제녹화였고 reforestation은 다시 숲을 만드는 거니까 제식님이라는 게 근데 뭐를 사용한 제식님? 유칼립투스 나무를 이용한 제식님이라는 것은 이제는 환경 친화적이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A에서 말한 이 잎이라는 게 its leaves 있죠. 여기서 말한 its leaves라는 게 유칼립투스 잎인지 눈치를 챘죠. 그러니까 한 세트 찾으면 뭐가 돼? B, A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왜냐면 지금 B 마지막에서 유칼립투스 나무가 선호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뭔 말인지 돼? 근데 유칼립투스 잎이 사실은 그렇게 환경 친화적이지는 않네. 뭔 말인지 되죠? 그쵸. 이제 C가 맨 앞에 갈지 맨 뒤에 갈지만 맞춰주면 되는데 얘는 어디에 가면 돼? 그쵸. 0번으로 맨 앞에 가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것이 체크무늬의 모자이크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이 네모칸에 나온 자연 조건 상태의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조건의 숲이라는 게 체크무늬의 모자이크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순서는 일단 CBA로 고를 수가 있고 내용을 이해하자면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따라와라. 잘 봐봐. 순서 배열은 했다. 내용을 보면은
그 중위도에 있는 10%의 순만이 지금 제대로 제 형태를 갖추고 남아있대. 근데 이게 계속해서 대체가 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빵꾸난 모습에 의해서. 뭔 말인지 해야. 그래가지고 산림청이 뭔가 전략을 바꾸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어떻게 유칼립투스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야. 유칼립투스를 막 심고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이 유칼립투스 잎이 실제로는 그렇게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다른 것에 그쵸? 다른 것이 자라는 것을 성장을 지금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나무가 잘 썩지 않나? 그런가 봐요. 뭔 말인지 되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엽토층이라는 게 풀이나 낙엽 따위가 썩어서 된 흙이거든? 근데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썩으면은 뭔가 다른 게 성장하는 거를 막나 봐. 그래서 별로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네요. 유칼립투스가.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B번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다양한 종을, 그쵸? 여기 보이죠? 다양한 종을 몇 개 선호되는 종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그러냐고 하냐면 그러니까 생물의 다양성 있죠. Biological diversity.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건 생물의 생존에는 엄청 유리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생물이 다양한 거는 인간이 생존하는 목적으로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쌀이랑 보리 이런 거 먹는데 막 쌀밭에 쌀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막 우리가 먹지 않는 다른 곡물들도 자란다고 생각하면 상업적으로 좋지가 않잖아. 왜냐면 우린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만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이 있는 게 그 생물이 생존하기에는 유리하거든? 근데 인간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생물이 다양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단일종을 생산하려고 하잖아. 수박 같은 것도 심지어는 무슨 씨 없는 수박. 자꾸 인간이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만 생물을 개발한단 말이야. 변형시키고. GMO. 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런 거. 뭔 말인지 되죠? 근데 그게 별로 자연의 상태로는 자연 환경 그대로는 좋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목이 너무 아픈데? 지금 내가 이걸 먹고 있거든? 요즘 입맛이 되게 없는데 자꾸 단 것만 땡겨요. 그러니까 뇌를 쓰려면 당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꾸 뭐를 먹어야 되긴 하는데 입맛은 없어가지고 밥맛은 없고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네. 일단 이거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거.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제볼보다는 원래 몰티저스 사러 갔거든? 수업 끝나고 잠깐 편의점 들려서 몰티저스 사려고 했는데 몰티저스가 안 팔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다이제볼보다는 몰티저스가 훨씬 낫네요.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몰티저스는 진짜 약간 그 안에 설탕을 굳혀놔서 그걸 초콜릿으로 둘러놓은 거냐면 이 다이제볼은 그 다이제 과자가 안에 들어있네. 근데 이건 조금 난 뻑뻑해서 싫다야. 보면 네모칸부터 봅시다. 이거 요약문부터 보면은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음악을 note by note, day by day, day by day 하면 날마다잖아. note by note는 그쵸 한음 노래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노래라는 거를 처리하는 거죠. 이 빈칸을 1번 넣어서 해보자. 집단, 즉 덩어리로서 처리를 한답니다. 그쵸? 음에. 그래서 뭐 할 때? 우리가 특정한 노래 부분을 기억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쵸? retrace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길을 되돌아간답니다. 그쵸? 더 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이 지칭하는 것은 어송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다 보면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고를 수 있긴 한데 잘 너무 귀찮다 하면 무조건 선택지 1번 넣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쵸?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면은 청크라고 하면은 얘 덩어리 있죠? 초코 청크 덩어리.
덩어리로 나누다라는 동사 뜻도 있고 덩어리도 있어요. 그 덩어리로 나눈다는 게 어머 중요하다네. 근데 뭐에 중요하냐면은 그쵸? 그 음악을 인지하는 데 중요하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코드 부호화해야 한다면 바니어 기억나죠? 디코드 해독하다. 그것을 우리의 뇌 속에 부호화해야 하잖아. 한음 부호화해야 한다면 우리는 스트러글 뭐 할 텐데? 그쵸? 고심할 텐데 힘들 텐데 뭐 하는 게? make sense of 무엇을 이해하다.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게 힘들 텐데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은 가장 간단한 동요죠. 가장 간단한 동요보다 더 복잡한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힘들 것이랍니다. 보면 여기서 지금 if 안에 had죠. 그 다음에 would. 위 would의 줄임인 거 알겠죠? 그래서 얘 지금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물론 대부분의 accomplished 하면은 형용사로 기량이 뛰어난 기량이 뛰어난 음악가들은 compositions 그 작품이라는 것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작품이냐면은 수천 개의 음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래요. 그쵸? 근데 이게 완전히 뭘로? 기억력으로 뭐 하는 것 없이 얘 with 분사구문이랑 똑같아요. 어떠한 한음도 자리 밖으로 벗어난 것이니까 틀리는 것 없이 자리 밖으로 벗어난다는 건 결국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 즉 틀리는 거. 한음도 틀리는 것 없이. 그러니까 완전 뛰어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음이 들어갔든지 한음도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겉보기에 멋진 성취 있죠. 회상에 떠올리는 것의 성취라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음악적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뭐가 아니라? 개별적인 음이 아니라 as such 보통 말하듯이 만약에 너가 피아니스트에게 요청을 하잖아.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조금 쳐달라고. 근데 어디부터? From a bar 41에서 bar 그쵸? 41마디부터 모차르트 소나타를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녀는 아마도 mentally 머릿속으로 재생해야 할 것이랍니다. 음악을. 그쵸? 처음부터. 언제까지? 그 마디에 다다를 때까지.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악보라는 건 단순히 펼쳐져 있는 게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 뭐하도록? 읽히도록. 어떠한 임의적인 지점에서. 임의적이라는 거는 얘도 중요한 형용사고 랜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랜덤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너네가 만약에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야 그거 뭐 20마디 20번째 마디부터 한번 쳐봐 했을 때 바로 즉각으로 20번째 마디부터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흥얼흥얼 거리다가 딱 그 부분부터 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 너가 어떻게 to work 직장까지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과 같거든. 그쵸? 너는 뭐 하는 게 아니야? real of 되밟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 도로의 이름을. 그쵸? 추상적인 목차에서. but 나대의 법비죠. 오히려 뭐 해야만 하는 거야? 너의 루트, 길을 구성해야만 한답니다. 그쵸? 정신적으로 retreading 되밟아 감으로써 그것을 그쵸? 음악가들이 실수를 할 때도 리허설 동안에 그들은 wind back to 그쵸? wind가 감다란 뜻이 있잖아. 뒤로 되감는 거죠. 그 음악 악구죠 결국엔. 악구의 시작으로 되감아서 돌아간답니다. 야 우리 시작하자. 두 번째 벌스부터. 뭐 하기 전에? 다시 리스타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맥락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을 결국에는 기억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보면은 음악을 한음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음악을 처리하는 거죠. 뭐로써? 1번 덩어리나 집단 할머니 아니죠. 조화 아니고 컨트라스트 대조 아니죠. 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쵸? 어떠한 덩어리로서 음악을 처리한답니다. 음악의 음에.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노래의 부분을 기억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measure,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밟아 가는 거니까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얘들아 A의 답의 힌트가 되는 본문의 단어는 뭐야? 그룹, 집단이라는. 그쵸? 찾았냐? 그쵸? 이 프로세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음악의 과정을 기억한다니까 프로세스라는 단어에서 그쵸? 그룹을 지칭해도 되고 혹은 청킹이라는 단어에서도 그룹을 유추하셔도 됩니다. 지금 노란색 친 부분이 A의 빈칸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B의 retrace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야? 그쵸? 어디? recall이라는 부분 혹은 여기 replay라는 부분 멘탈적으로 replay 한다잖아. 혹은 그쵸? 별표단으로 나온 real of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유추해도 되고 혹은 그쵸? wind back to 뒤로 되감는 거 여기에서 이 B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B에 대한 힌트는 되게 많았죠? 이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요약문에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지 말고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답을 고르는 것을 실제로 의식의 수준까지 논리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답을 골랐다고 의식의 수준으로 스스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등급의 점수로 도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지 말고 실제로 답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에서 한 3개 정도 나오잖아. 구체적인 사례가 첫 번째 사례는 어디에서 시작해? 그쵸? 피아니스트의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피아니스트에게 그 모차르트의 소나타 쳐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멘탈리 리플레이 해야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쵸? 직장에 차 몰고 가는 거. 이 부분에도 그쵸? 직장에 차 몰고 간다고 해도 너 don't reel off 뭔가 술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되냐? 아, real off에서는 답을 조금 유추하기 힘들겠다. 이건 아니다. real off는 아니다. 술술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조금 힘들겠네요. 여기서 좀 힘들겠다. 이건 지우자.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 나와? 아, 세 번째 사례는 그쵸?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음악가가 실수를 해서 리허설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도 그쵸? wind back to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적인 거나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을 그냥 랜덤, 임의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 과정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중간부터 시작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지문. 그 다음에 이게 괜찮아. 힘들어. 돼지겠다. 날 죽여줘 차라리. 너무 힘들어. 하지만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보면은 이 수도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일단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수도라는 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뭐래니? 수도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닌데 수도라고 하면은 일단 형용사로 가짜의, 사이비의 이러한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단어로 봤었냐면 수도눔 이라는 단어로 봤었어. 그러니까 작가들 있죠. 웹툰이나 글 쓰는 작가들의 필명을 수도님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필명으로 글을 쓰다 하면은 under a pseudony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도 사이언스. 여기에서는 의사과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네한테는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What is wrong with pseudoscience? 야, pseudoscience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certainly 확실히 뭐 때문은 아니냐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어쨌든 모든 우리의 factual 사실에 기반한이란 뜻이야. factual fact가 사실이잖아. 사실에 기반한 뭐도? 그쵸? 이론이라는 것도
at best 기껏해야지 부분적으로 진실이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pseudoScience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 근데 이 pseudoScience와 잘못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것이 ground 하면은 무엇 무엇에 근거를 둬라. 그것이 doctrine, 학설에 근거를 두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학설에 근거를 둘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사과학이라는 것은 완전 단절돼 있거든. 우리의 과학적 유산이랑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혁명의 경우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이나 우리가 쌓아올린 과학이랑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게 또 그게 소도사이언스라는 게 완전 과학적 혁명인 경우도 아니거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과학적 혁명이라는 게 partial 어떻긴 해? 그쵸? 불완전하긴 해.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다른 others가 지칭하는 건 other ideas겠죠? 다른 아이디어에 의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다른 아이디어냐면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되거든. 퀘스천이 동사로 의문을 제기하다잖아.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돼. 특정한 맥락에서 혹은 상황에서. 되냐? by means of 하면 무엇에 의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means가 원래 명사로 수단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생각이라는 수단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pseudoScience가 틀린 이유가 그것이 어떠한 doctrine, 학설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그게 혁명도 아니고 pseudoscience라는 게. 두 번째로 pseudoscience는 그것의 학설을 검증하기도 거부한답니다. 실험에 의해서. proper은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properly 엄밀한 의미의 라는 뜻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의 그러한 실험에 의해서 학설을 검증하기도 거부한답니다. 그것은 주로 testable, 검증이 가능하냐?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검증을 거부한다고 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답은 testable이죠? 문맥상 맞지 않은 단어는 untestable로 바꾸시면 돼요. 검증이 가능하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데이터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해. 근데 그게 어떠한 방식이냐면 그것의 thesis, 이론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해석하거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던지 간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든지 간에 because에서 세모가로는 여기 끝에다 닫을게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봐봐. pseudoscientist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지금 콜론 뒤쪽으로 부연 설명해. 그 유사과학자들은 낚시꾼처럼 지금 유사과학자를 낚시꾼에 비유를 하고 있죠? exaggerate, 과장하는 거야. 뭐를 과장하는 거야? 그의 catch, 그가 잡은 것, 즉 포획량을 과장하고 그의 실패는 무시해버리고 그것들을 변명하는 거죠. 실패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pseudoscience가 유사과학이 과학이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뭐야? 검증을 하지 않아. 엄밀한 실험에 의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말이 맞는데? 아닌데?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pseudoscience는 또 뭐가 부족하냐면 3번 형광펜 자기수정 메커니즘, 자기수정 기제라는 게 작동 원리라는 게 부족하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지 역시나 부연 설명. 그것은 either A or B죠. or 어딨냐? 여기. 괄호는 생략할게요. 그 새로운 경험적인 정보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 또는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진보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가까스로 모든 실패를 해석해버리거든. 뭐로써? 확인으로써. 그리고 모든 비판은 뭐로써? 해석에? 그냥 공격으로써. 그쵸? 가까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반을 두고 검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잖아? 이거 실패한 것도 내가 맞다고 한 거 확인한 건데? 이렇게 해버리고 누가 pseudoscience를 비판해. 그러면 왜 공격해?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적인 맥락이나 근거 없이 하는 게 pseudoscience라는 거죠. 의견에서 차이가 만약에 있게 되잖아. 그것의 신봉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pseudoscience를 하는 그 유사 과학자들끼리 의견이 차이가 나. 그쵸?
그리고 그러한 불일치라는 것이 어쨌든 발생을 하잖아. 그럼 뭘로 이어지는 거야? 끝없는 분파가 나뉘어지는 걸로 이어진답니다. 역시나 얘 동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동명사의 주어고 뭐 한다기보다는 그죠? 진보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프로그레스는 명사로 보는 게 낫겠네. read to에 지금 병렬되는. 네 번째로 왜 pseudoscience가 말이 안 되냐면 그 1차적인 목표 있죠. 유사과학의 1차적인 목표는 뭔가를 세우고 검증하고 하이포테시스 가설에 대한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한 게 아니야. 현실 세계를 기술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즉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왜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사물과 사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수도사이언스의 주된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잘 봐. 비유하는 거야. 뭐처럼? 마법과 기술처럼 뭐야? 주로 실용적인 목표를 갖고 있답니다. 인지적인 목표보다는. 하지만 그러니까 마술과 기술이랑 같은 점은 그게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 마술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죠. 기술이라는 것은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사과학이라는 게 마법과 기술이랑은 유사한 점이 있어. 하지만 마법과 마술이다 미안. 마술과는 달리 그것은 그것 스스로를 과학으로 제시하는 거야. 야, 마술이라는 게 과학이라고 하진 않잖아. 마술은 마술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사이언스라는 건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그리고 또 기술과는 달리 그것은 그쵸? 과학이라는 지지를 누리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과학이 뒷받침이 됐는데 유사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이 해주지도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유사과학이 왜 틀렸는지를 네 가지 관점으로 네 가지 supporting details 그 지지하는 세부사항들을 갖고 유사과학에 대한 터무니없음을 얘기하는 그러한 글인데 제목 보면은 무엇이 사람들을 그쵸? 수도과학을 믿도록 만드는가? 아니죠. pursuing 수도과학 유사과학을 추구하는 것 뭐를 위해서? 실용적인 이유를 위해서 아니죠. 3번 논리적인 구조죠. 오직 수도과학에서만 발견이 되는 논리적이지 않죠. 4번 이유죠. 그 수도사이언스가 진짜 과학이 아는 이유 네 가지나 들어줬죠. 5번 수도사이언스의 영향력이죠. 과학적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죠. 과학적 혁신도 아니라고 했어. 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되고 그러니까 수도과학, 유사과학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사례로 그 혈액형 있죠. 그 다른 사람한테 막 혈액형 물어볼 때 있잖아. 너 혈액형 뭐야? AB형이야? 사이코네? 이런 게 다 유사과학이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믿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식물한테 노래를 들려주면은 뭐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둥 뭐 이러한 많은 유사과학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그건 아무런 근본도 없는 그러한 거. 뭔 말인지 되죠?